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석류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새콤한 맛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석류에는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과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류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석류를 고를 때는 무겁고 껍질이 단단하며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커피나 차, 그 밖에 어떤 음료와도 잘 어울리는 샌드위치는 간편하게 먹기에 좋은 음식입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한 끼 때운다는 차원을 넘어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늘 인기 있는 제품 중 하나로는 간편식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외식 메뉴들이 칼로리가 높고 나트륨 함량이 많으며 불균형한 영양소 비율로 인해 건강과 신체 밸런스에 부담을 주고 있는 반면 최근에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간편식들은 맛과 영양 그리고 편리함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샌드위치는 가볍게 먹기도 좋고 식사 대용으로 든든하게 먹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샌드위치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커피와도 잘 어울리며 현 세대에 꼭 들어맞는 맞춤형 사업 아이템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샌드위치 전문점. 이곳은 가성비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를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다솜 대표는 어떻게 해서 샌드위치 매장을 설립해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만들어주던 간식, 특히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러한 맛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샌드위치 매장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만의 레시피와 손맛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많은 사람이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더라고요. 아담하면서도 깔끔한 매장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이나 직장인 그리고 중년층에게 영양가 있고 정성이 담긴 맛있는 샌드위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샌드위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고객의 입맛까지 낮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욱더 영양가 있고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모두 맛과 품질 그리고 한 끼 식사에 부족함이 없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란과 새우가 듬뿍 들어가고 여기에 특제 소스가 곁들여진 샌드위치는 아이는 물론 어르신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삶은 닭가슴살에 특제 로제 소스와 양상추가 들어가 다이어터들이 먹기 좋은 샌드위치와 햄과 치즈, 토마토에 특제 소스가 들어가 풍미를 한층 더해주는 담백한 샌드위치, 오징어 먹물이 함유된 블랙번 사이에 매콤하게 양념한 맛살과 양상추,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주변에 점심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집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샌드위치 외에도 고구마나 감자, 치킨 텐더 등 다양한 토핑에 신선한 채소가 듬뿍 들어간 샐러드와 돈가스가 통으로 들어간 매콤한 핫도그, 다양한 종류의 볶음밥도 많은 고객이 찾는 메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테이크아웃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 주문 같은 경우 수도권에 한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종류도 되게 많았고 샌드위치 속에 되게 꽉 차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수입 창출을 위해 업종을 찾아보던 중 4-5시간 정도의 투자로 무인 운영이 가능한 샌드위치 창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샌드위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안 들고 적은 시간 투자로 본업과 부업 모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샌드위치는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고
간편한 끼니를 해결하려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에 맞는 창업 아이템으로 뜨고 있다는데요. 초기 자본이 부담스럽지 않고 관리비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에서 창업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부에서 유통과 여러 방식으로 마진을 가져가 점주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에 저희는 같이 상생하며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본사에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본사와 점주들 모두가 열정을 갖고 꾸준히 고객들에게 맛있는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규제가 까다로운 편인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곳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소형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전통적으로 한 가구의 구성원을 말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소 4인 이상 사는 가구 형태가 3인, 2인 가구보다 더 드물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혼자 사는 가구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1인 가구가 늘면서 혼자만의 소비 생활을 즐기는 경제 형태인 일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나타났는데요. 1인 가구가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가전제품을 비롯해 인테리어 제품 역시 언제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해졌고 식품 또한 1인 가구를 겨냥한 소량 판매 식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도 관리가 더욱더 쉬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다양한 소형 주거시설 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최근 1, 2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며 각종 규제에 막혀 매수에 대한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대출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며 상품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1, 2인 가구의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수요자와 투자자에게 선호되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에 편리한 교통환경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공급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거라는 사전적 의미에선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함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를 둘러싼 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는 언제나 사람이 우선인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더 연구하며 새로운 주거 문화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단지와 고급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며 단순히 분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고객을 위한 특별한 주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주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가구 미만으로 허용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1, 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의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하여 도시에 지어진다는데요.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해 소형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맞춰 지어진 이곳은 방 2개에 거실 1개, 욕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깔끔한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높은 층고로 개방감은 물론 실내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는데요. 우선 전 세대의 기존 층고보다 높은 평균 층고 2.45m로 비교적 적은 면적에서도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을 높인 게 큰 차이고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중문부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건조 기능이 갖춰진 세탁기 등 기본 생활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무상 제공됩니다. 특히 하이엔드 호텔에 비치되어 있는 바디드라이어와 번거로운 음식물을 싱크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분쇄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선택 옵션 사항으로는 빌트인 북박이장과 맞춤 벙커 침대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하였으며 홈 오토메이션 공동 현관 시스템을 설치해 문 열림 기능과 통화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단지 내 휴식 공간인 옥상 정원도 갖춰져 있습니다. 소형 주거시설을 알아볼 때는 내부 구조도 중요하지만 입지와 인프라도 괜찮은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데요. 이곳 단지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의 거리가 가까운 편으로 직장인의 출퇴근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센터를 비롯해 먹자골목,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산책로가 도보거리에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과 주거에 유리한 위치와 특화 설계된 높은 층고 등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다양한 생활권에 위치해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가 높은 편이며 그로 인해 투자 목적의 수요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의 외적 편의시설인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 시설의 분포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내적 편의시설인 옵션, 보안 시스템, 에너지 효율성, 주차시설, 방음 등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수익이 목적인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실률과 소형 주택의 수요량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소형 주거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만약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눈여겨본다면 내부 설계부터 주변 입지와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외국 음식을 꼽으라면 중국 요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 요리는 다양한 식재료와 여러 가지 향신료를 사용해서 다채로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핫한 중화권 음식인 허거와 양꼬치를 무한 리필로 제공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 불안이 더해지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창업으로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예비 창업자가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 외식 창업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고 아이템만 잘 선택하면 직장 생활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높은 창업률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외식업자 영업자의 폐업률 또한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와 치열한 외식 창업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은 중국식 샤브샤브인 허거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보강해주는 효능이 있는 양꼬치를 무한 리필로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10년 전부터 성남에서 양꼬치 가게와 마라탕집을 운영하며 마라탕과 샹궈 소스를 독자 개발하여 판교에서 마라탕집을 오픈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브랜드를 새롭게 만들고 배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저희만의 독자적인 맛 덕분에 판교 맛집 브랜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가맹사업 제안이 많이 들어와 브랜드를 상표 등록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요즘 창업 트렌드 중 하나인 무한리필을 접목해 양꼬치와 허거 무한리필을 메인 메뉴로 하고 마라탕과 샹궈를 보조 메뉴로 파는 브랜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양꼬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이곳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했다는데요. 특히 딥그린 컬러를 적용해 고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선사하며 여기에 골드 몰딩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마음으로 늘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소비자들께 감동을 드리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철저한 위생과 프리미엄 재료 사용,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프바에서 원하는 재료를 담아 셀프 맞춤형으로 허거와 양꼬치를 먹을 수 있다는 이곳. 허거 같은 경우 10여 가지의 전용 소스바가 있어 자기 스타일대로 조합해 가져가 즐길 수 있고
한약재와 마라 소스를 넣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매운맛의 홍탕과 쓰린 속을 달래줄 한방 베이스의 담백함이 일품인 백탕, 토마토탕 등 총 3가지 육수가 기본으로 나온다는데요. 매일 공수되는 신선한 재료들을 취향에 맞게 선택해 땅콩 소스를 만들어 곁들여 먹으면 눈과 입을 놀라게 하고 오감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느끼하지도 않고 빨간색이 전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양꼬치 같은 경우에는 청정 지역인 호주에서 자란 12개월 미만의 양고기를 웨레이징 방식으로 숙성시킨 양꼬치로 뜨끈한 천연 비장탄 참숯과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판 위에 구워 먹는 맛이 제대로라는데요. 육즙과 풍미가 가득하고 잡내와 느끼함 없이 양꼬치 구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얼얼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끌어올려주는 마라탕과 마라샹궈 역시 많은 고객이 찾는 요리라고 하는데요. 영종도에 제가 허거 가게를 좀 허거를 좋아해서 많이 다녔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맛있어요.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조리 간소화 시스템으로 가맹점의 주방 업무를 크게 낮추고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해 점주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업자들의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가맹비를 받지 않고 매장 오픈 후에도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는데요. 평소에 양꼬치와 마라탕, 허거를 좋아하고 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던 중 이곳에서 교육비 외에는 다른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는 고객들 대부분이 음식도 맛있고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매우 뿌듯하고요. 중국 요리지만 조리법이 간단해 저같이 체력이 약한 여자이면서 주방 경력이 없는 사람도 힘을 덜 들이고 쉽게 배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연령대 구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음식인 양꼬치와 허거. 이번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양꼬치와 허거를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서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소스와 메뉴 개발에 노력할 예정이며 좀 더 소비자 만족을 위해 계속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한 꾸준히 가맹점을 늘려 요리 경력이 없는 청년, 체력이 약한 여성도 쉽게 창업할 수 있고 현지 본연의 맛과 공간의 멋, 가격 모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로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스팀 펌프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을 태우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나와 지구 표면의 온도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다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폭염, 한파, 산불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와 탄소세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조로 전환을 유도 중이라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은 에너지와 기후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절감 장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2007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산업용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응축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산업용 보일러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내지 30%를 전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년간 국내 에너지 절약 시스템 분야에서 일해온 이준영, 강희수 대표.
스팀 보일러 응축수 탱크에서 비산되는 재증발 증기를 잡기 위하여 10여 년간 연구를 한 끝에 친환경 스팀 펌프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를 통해 녹색 기술 인증과 벤처기업 인증을 비롯하여 20여 개의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심 펌프나 피스톤 펌프는 기체를 이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친환경 스팀 펌프는 고온용 원심 펌프와 이젝터를 조합하여 고온 고압의 기체인 증기를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펌프입니다. 공장 근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하얀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나오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온의 수증기가 바로 응축수의 폐열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응축수 회수 시스템은 영국이나 독일,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관리상의 문제나 고장으로 고온, 고압의 응축수가 발생되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선보인 친환경 스팀 펌프는 응축수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다는데요. 기존의 응축수 회수 시스템은 사용 설비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압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어서 차압이 생겨야만 응축수가 배출이 되는데요. 차압을 만들기 위해서 스팀을 외부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환경 스팀 펌프는 사용 설비에서 진공으로 응축수를 흡입하는 방식에 착안해서 흡입된 고온의 증기와 물을 이젝터를 통해 펌프에서 재압축한 후 보일러에 직접 급수하는 기술로 개발한 것입니다. 스팀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가능한 장치로 각기 다른 압력의 응축수도 동시에 회수할 수 있다는데요.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 공장, 친환경 바닥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곳으로 몇 개월 전 친환경 스팀 펌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액체가 이젝터를 고속으로 통과하면서 생기는 진공으로 응축수를 회수한 후 압축해 고온의 응축수를 보일러에 직접 급수함으로써 약 20에서 30%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터 전류와 현재 온도 표시, 메인 펌프 가동 시간 표시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되어 관리가 용이하고 부속 설비와 공정이 간단해 설치 시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시공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인 스팀 해수 장치를 설치한 후로는 수증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민원 발생이 없을 거로 사료되고, 그다음에 응축수 트랩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약 730여 곳의 국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저희 장치를 설치할 경우 중견기업은 투자비의 50%,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비의 70%를 무상으로 보조받을 수 있어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희 친환경 스팀 펌프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업의 제조원가 절감에도 기여를 하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가뭄 등 기상재해를 일으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앞으로는 친환경 스팀 펌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제품의 생산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기존의 응축수 회수 방식은 많은 공장에서 수십 년을 사용해 오던 거라서 신기술인 저희 제품을 제대로 알려서 도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저희 제품을 설치한 공장이 약 20여 곳 되고 현장을 보여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공장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저희 친환경 스팀 펌프를 진출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영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갖고 영어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 영어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영어 능력은 학업과 입시, 취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시대의 인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갖춰야 하는 필수 언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성적과 입시 점수를 위한 영어 교육을 받다 보니 정작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기 힘들고 영어를 해야 하는 상황만 되면 위축되는 학생들이 많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서울에 위치한 한 어학원. 아이들이 영어 학습 과정 속에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가며 스스로 학습해 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는데요. My brother and I started our academy using the best of our knowledge from fiction and nonfiction, and we wanted to make a great academy that would build up kids' interest in creative writing, critical thinking, discussion, and make them really want to learn more about English. 학생들은 점수가 아닌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환경에서 수업을 더 잘 수행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강사 경험이 많고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 외국인 강사들을 고용하며 그들이 수업에 많은 자율성을 갖도록 허용한다고 합니다. For students, we make sure that they're having fun. But having fun doesn't just mean playing games. It means being challenged and learning new things and discovering ideas that they've never thought of before. For teachers, we have a culture of respect. We want our teachers to feel free to share their ideas and build their own lessons and also continue to improve our curriculum by adding their own creativity into our system. 레벨에 따라 다양한 반이 구성되며 한 반에 보통 8명 인원으로 일주일에 2번, 매번 3시간씩 원어민 강사와 수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미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소설책과 워크북 등 다양한 책을 읽는 학생들. 영어를 학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미있는 놀이라고 생각하는 몰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Our curriculum is divided into fiction and nonfiction. In fiction, we focus on novels, writing, vocabulary, grammar, and critical thinking. For nonfiction, we focus on science, history, speech, debate, and also a special curriculum called Curiosity Training, which challenges students to think about questions that don't have an exact answer. We make all of our own curriculum, and we're always changing it to make it better year after year. 단어 설명부터 문법 설명, 에세이까지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이곳. 이러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발음 교정뿐만 아니라 억양과 어조, 바디랭귀지까지 배우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사들의 일방적인 수업이 아닌 학생들끼리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동적인 수업도 가능해 학생들이 다른 친구의 생각도 들으면서 참여도 높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정답을 얘기해주고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수업은 더욱더 재밌어지고 저희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답니다. It was fun and it was a good chance to read and improve our English skills. And also it was a good chance to debate to each other and talk to friends. 이곳은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별도의 레벨업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영어를 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할 부모들을 위해 담당 원어민 강사가 학생에 대한 학습 현황과 피드백을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If you're learning later and you haven't started learning from a young age, you can still learn a new language. You can learn a new language at any time. But for adults or older students, it's a little bit tougher because obviously we're busier. And so the key to learning a new language at that point would be to engage with things that you find fun. If it's not fun, then it's going to be really difficult to keep at it and have the discipline. And so I would recommend watching movies, reading books, engaging with any media that feels fun and entertaining for you.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영어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요구하는 실력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주입식 영어가 아닌 창의적인 영어 수업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실력을 향상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We want to continue developing our materials,
we want to continue also building up our kindergarten program as well as a program for older students, which will focus on test prep, essays, and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prepare them for a pre-college education. 특별하고 고급스러운 외식 메뉴를 찾을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찜인데요. 게찜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고급 메뉴로 꼽히면서 맛과 영양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대게와 킹크랩 등 신선한 갑각류 찜을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는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에서 힘이 나지 않고 축축 처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기력을 잘 보충해줘야 한다는데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와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 먹는 제철 보양식 중에서도 특히 가을부터 제철인 대게와 킹크랩은 고급 요리로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요즘에는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게와 킹크랩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많다는데요. 껍질에 많이 든 키틴은 체내 지방 축적을 막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요. 필수 아미노산인 타우린도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매장. 이곳은 대게와 킹크랩 등 갑각류찜 배달 전문점으로 주변에서 편하게 배달시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게, 킹크랩 등 갑각류 배달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생겼는데요. 배달 포장 전문점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인테리어를 포함한 높은 창업 비용과 평소 배달을 주문해서 먹는 이용자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설립하게 됐고, 과도한 인테리어를 줄이고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주방을 기반으로 매장을 확대하거나 고급 음식에 맞는 개선된 포장 용기와 단순한 찜이 아닌 고급 음식으로서 그에 맞는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매장 내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 배경에 모던한 분위기로 연출하고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는데요. 커다란 수조 안에는 싱싱한 대게와 킹크랩이 한가득.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주문 즉시 수조 안에서 대게와 킹크랩을 꺼내 찌고 조리해서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고급 재료의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 유명 호텔 조리 과장 출신의 셰프와 함께 다양한 메뉴를 개발했으며 대표적으로 미국 남부식 해산물 요리인 보일링 크랩을 한국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요리하고 있다는데요. 이 메뉴는 대게와 킹크랩, 랍스터, 그리고 홍합과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에 옥수수와 소시지 같은 재료도 더해진 해물찜 볶음 요리로 로제 소스와 비스크 소스 중 취향에 맞게 선택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친구들이랑 배달을 엄청 자주 시켜 먹었었는데 매장 와서는 처음 먹어보는데 소스랑 이제 파스타 면들이랑 같이 나오니까 그걸 섞어서 먹으니까 엄청 색다르고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한편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문희권 대표는 아이스크랩을 활용하여 다양한 맛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랩의 대중화를 이루고자 한다는데요. 최근 크랩에 어울리는 소스를 각 매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밀키트화시키는 과정을 마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유명 호텔에서 일할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에서 오는 희열 같은 게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스크랩을 이용한 대게 밀키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랩은 러시아 오호츠크해 북단 마가단 지역에서 갓 잡은 대게를 선상에서 바로 찌고 급냉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선보인 대게 밀키트는 생물 대게와 가장 유사한 맛을 구현하며 진공압축으로 포장되어 보관이 용이하다는데요. 별다른 조리 없이 발열팩을 이용해 5분 정도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야외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캠핑 가면 사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대게 요리를 볶음밥이랑 같이 비스켓, 빵까지 곁들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주 이용하게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코스 요리를 밖에서 먹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대게 요리를 이렇게 간편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는데 지금처럼 먹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열팩을 이용한 간편식입니다. 세상에 없는 우리 브랜드만의 간편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대게라는 음식이 집에서 먹기에는 준비할 것도 많고 그게 어디든 쉽지는 않잖아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맛있는 대게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셰프님이 개발한 소스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이것이 어울리면 시너지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게를 직접 손질해서 가위가 필요 없고 특별한 소스로 맛의 다양함을 주고 비스킷, 빵 등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포만감과 여운을 남기죠. 그리고 추석 이후 라면 하면 딱 아는 기업과 대게 라면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대게 간편식에서 라면까지 그야말로 야외에서 즐기는 고급 코스 요리죠. 날씨가 신선해지고 캠핑 가기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캠핑장 등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대게 밀키트로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엔 외모 가꾸기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얼굴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얼굴 비대칭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얼굴은 좌우가 대칭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대나 턱이 지나치게 비대칭인 경우에는 콤플렉스가 될 수 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안면 윤곽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면 비대칭의 경우 약 90% 이상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는데요. 우리의 얼굴은 23개의 뼈가 퍼즐처럼 맞닿아 있는데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구조가 변화되면서 비대칭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요즘에는 균형 잡힌 얼굴을 위해 안면 비대칭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뼈의 근본 구조를 바로잡아 몸의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두개골 비대칭 윤곽관리 전문 숍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는 일반 윤곽 관리처럼 단순히 근육만 잡아서 짧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수기로 두개골과 안면의 구조를 조화롭게 맞추어 균형 잡힌 얼굴로 만들어주는 비대칭에 최적화된 관리입니다. 고객들에게 힐링의 시간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이곳. 관리를 받기 전 상담과 함께 평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개골이 틀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후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를 진행한다는데요. 뼈가 맞물려 있는 부위들을 손으로 짚어주며 고객의 뼈들이 얼마나 털어져 있는지 스스로 느껴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평소 긴장된 상태로 있어 몸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목 뒤부터 차근차근 풀어준 후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쇄골 라인과 겨드랑이 부분도 강약 조절하며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관리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로 안면 관리뿐만 아니라 어깨 비대칭 관리도 진행합니다. 한편 이희경 대표는 에스테틱 분야의 혁신적인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 기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에스테틱 숍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미용 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주 과정의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봤는데 두개골 비대칭 윤곽관리가 저에게 딱 맞는 관리 같아서 수강을 하게 되었고요. 인체의 새로운 것들을 되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듣고 흘려버리는 것보다 제 것으로 만들어서 원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다 보니 원장님들 교육을 준비함으로써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수많은 현대인이 내외적인 건강과 미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텐데요.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를 통해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희경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할 때 어떤 점을 중요시하세요?
저는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몰몰 만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고객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컨디션과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고객의 니드에 맞는 적합한 관리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시켜준다는 소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피부 관리사로서 일하면서 관리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곽 관리는 고객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윤곽 관리는 강한 압력으로 피부를 마찰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주로 작은 얼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는 피부 등의 윤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얼굴의 밸런스뿐만 아니라 인체의 밸런스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3파트의 커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얼굴의 구조와 형태를 지배하는 1차적인 심층 근육을 이완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안면과 두개골, 그와 연결된 경추와 늑골의 아탈구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얼굴에서 목을 거쳐 상지까지 연결된 근육과 근막을 이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3파트의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과정은 주 1회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네, 저희가 시장에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종의 원장님들에게도 두개골 비대칭 윤곽 관리를 가르쳐 주면서 대중화를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업종의 세무 컨설팅을 해온 강종진 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창업을 했을 때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창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보통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세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직원이 있으신 사업자분들은 이제 매월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을 얻은 사람이 직접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원천 징수하여서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에서 증빙을 받은 매입 비용을 뺀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를 납부를 하게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에 내가 번 돈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라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되고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 사업자들이 기장대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던데 기장대리란 뭘까요? 내가 본업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데 뭐 이런저런 세금도 내야 될 것도 많고 뭐 신고를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다음에 직원을 뽑으면 사대보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월 제출해야 되는 지급명세서라던가 이제 이런 서류 제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원래 절차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또 가산세라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런 가산세 부분도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무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중에서 소득세라는 세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처음 창업했다는 가정하에 연령,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업종 요건이 맞는다면 소득세액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직원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세액 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어딘가에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투자 세액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액 공제 같은 것은 당장에 창업을 했을 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에 세금을 만약에 안 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을 2월에서 10년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요식업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식업 대표를 위한 절세 팁이 있을까요? 요식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챙겨야 될 비용은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보통 객단가의 한 40%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종 약간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치상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40%보다 좀 밑돈다라고 나와 있으면 혹시나 내가 돈을 썼는데 못 받은 매입 증빙이 있는지를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메뉴판에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별도로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식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훨씬 더 큰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입 증빙들을 잘 챙겨서 의제매입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낮추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는 요즘에 특히나 요식업이 구인난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잘 구해지지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만약에 구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제 개인 사정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썼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좀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좀 새어나가는 비용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세무 컨설팅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실 세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좀 복잡해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복잡해지고 이해관계인도 많아지고 좀 다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겉에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고요. 실제로 그 사업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내야 될 세금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게 저만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이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에는 등산객이 급증하는데요. 그만큼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일몰 시간을 체크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산행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줘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혼자서 등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